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부명리 고급편 상권 136페이지 을목론에 기록되어 있는 묘월을목을 공부해 보시자고요. 묘월을목. 묘월은 을목의 록지라고 하지만은 이제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어린 나무에 해당하므로 을목을 키워줘야 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인월처럼 병화가 있어야 하고 무토가 있으면 좋다 그래요. 또한 개수보다는 해수나 자수, 지지수기가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경금이나 신금은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묘월을목은 아직 어린 나무에 해당하고 아직 자녀 한기가 남아 있으므로 한기를 제거하고 을목을 성장시키는 병화를 만나면 염양여화라 해서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으며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므로 총명하여 누구에게나 예쁨 받는 사람으로 세상 겁나는 사람이 없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병화가 없다면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 있어야만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을묘일은 두 개의 묘목이 경쟁하는 상으로 흉하지만 병술씨를 만나 묘술합을 한다면 처자와 육친의 덕이 좋아지고 만약 병자씨를 만난다면 병화는 좋으나 자수는 을목의 성장 의지를 방해하며 수목응결의 상형이므로 길중에도 흉함이 있게 된다. 을미일에 을의시를 만나면 목국이 된다 해도 병화가 필요하고 사오 중 한 글자가 있어야 하며 이때 목국을 제압하기 위해 경금이 있다면 허무한 결과가 되는데 목다 근결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혹자는 경금이 투출을 하면 정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목국에서 정화가 투출하면 목다 화식으로 정화불이 꺼져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연기만 나는 정화가 되고 불이 꺼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경금 투강과 정화는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병화가 있다면 좀 늙기는 해도 말리면서 타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난하다. 그리고 목국이 되었다면 이미 미토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도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정화가 경금을 제압해도 좋으나 꼭 이때 엿볼 것은 경금이 목다 화식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살펴야 된다. 만약 정화가 있고 사화나 오화 한 글자가 있으면 능히 경금을 제압을 하고 목기를 성장시키면서 좋아진다 그래요. 그리고 병화가 목기를 성장시키면서 경금을 제압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세간의 책들 중에 목국을 이루면 경금으로 제압하는 것이 좋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모광절의 경금은 극무력하므로 목다 경기일 뿐이지 목기를 제어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자연의 현상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필자도 이러한 글을 갖다 봤어요. 이게 뭐 목국이 되면은 경금으로 제압해야 된다. 이건 아니 될 말이다. 목다 근결로 쓰지 못한다. 더더군다나 묘월의 경금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모광절의 경금은 극무력하므로 목다 금결일 뿐이지 이 경금이 토끼라고 그래서 그 살림을 제어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화를 쓰는 것은 사화나 오화가 있고 정화를 쓰는 것은 경금을 연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금 목다 금결이 되어 있는 경금 탁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일 뿐이다. 해묘합에 의한 승목은 정화를 생할 수 없으므로 경금을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화나 오화가 있다면 능히 제압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목기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길하다. 그러므로 병화가 목기를 성장시키며 이때 병화가 있어도 물론 미토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 있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그래서 병화가 있어서 염양여화가 되어서 목기를 성장시키고 화려한 꽃이 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을목한테는 매우 귀하다. 그래서 일거양득이다. 일반적인 명식에서 병화의 목화통명을 이루고 병화와 격하고 있는 계수와 진토가 있어야 길명이 된다. 을목일간은 여름 외에는 병화로 꽃을 피우고 계수가 있으면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 길명이 되지만 급신이지가 된다면 병화나 정화가 없는 것을 급신이지라고 그러는데 급신이지가 된다면 흉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찌 되었건 이 을목은 병화로 꽃을 피워야만이 되고 이 병화는 자궁이요 또한 식상이 되는 그러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 을목의 꽃은 병화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병화나 정화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삶이 여유롭고 풍파가 적다고 그래요. 특히 이 을목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경금이나 신금이 추출되어서 이 을목을 칠살하거나 을경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낙화유수라고 그래서 광풍 낙하라고 그래서 미친 바람에 떨어지는 을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흉하다 그래요. 그래서 화기가 없고 금수가 왕성하면 진눈깨비를 만난 격으로 우박맞은 배추꼴이니 매우 흉하다. 특히 을목일간은 화격이나 종살격이 되지 않는 한 경금이나 신금은 흉한 관계로 반갑지 않으나 화기 왕성하여 을목이 불타는 경우에는 수기를 생할 때만 무해무덕하다. 묘월에 을유일이 되는 것은 흉하다. 스스로 월지 환경을 깨는 것이 되므로 신병신에게 노출되어 불길한 것이다. 묘월인데 이 묘월 중에서 앉는 이 천간은 5개가 되고 을묘월, 정묘월, 기묘월, 신묘월, 계묘월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제일 좋은 조합은 계묘월이 되거나 정묘월이 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을류일주가 되는 것은 매우 흉하다. 월지 환경을 묘유충으로 싸움을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자기 신세, 자기 발등 스스로 깨는 것과 같아서 을유일은 흉하고 을묘일도 썩 좋을 바가 없으며 을사일, 을미일 이 부분이 좋다 그래요. 을의 일도 그런대로 무난하다. 그러나 을유일이 되는 것은 흉하다 그래요. 그리고 월지 환경을 깨는 것이 되므로 신병신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원인도 없이 병명이 나오지도 않고 몸이 아프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신금칠살이 왕성하고 계수가 있으면 살인상생이라 하지만
화기 간지가 없으면 중년 이후 한많은 삶으로 변하게 된다. 다만 남방 운인 화운을 만난다면 무난하지만 금수운으로 간다면 자살하거나 신체 불구자가 되거나 수많은 풍파를 겪게 된다. 낭월 선생의 그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억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모든 사주를 억부로 풀이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 자연의 조건, 환경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억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간목이나 을목 모든 천간, 십천간들이 분명히 자기의 록군이나 왕지가 한 글자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라면 인목이나 묘목이 있어야 되고 을목이라 해도 인목이나 묘목이 있어야 되는데 을목일간일 경우에 묘목보다 인목이 더욱 좋고 간목일 경우에 묘목은 양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목이 낫겠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묘목은 어디 가서나 천덕꾸러기가 돼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다. 오와 같은 경우는 인호술 화국을 이루는 주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비겁의 묘목은 해묘이 목국을 이루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목국을 이루고 사주격이 좋지 않으면 목다 화식이요 목다 근결이며 목기로 인해서 쟁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오화가 있어서 인옷을 화국을 이루는 인목이 차라리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자연의 조건은 있어야 할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각기 천간에 록지나 왕지가 한 글자가 반드시 있고 자연의 조건에 맞춰지면 그것은 더 이상 두말할 필요가 없이 발복하는 명이 된다 그래요. 만약에 목국을 이루고 화기가 없다면 신유 한 글자와 경금이 있다면 경금을 쓸 수는 있으나 가용신으로 발목이 크지 않다. 병화나 정화가 있은 후에 쓸모가 드러나게 되고 병화나 정화가 없을 때는 경신금 또한 쓸모가 없다. 목국을 이루었다 해도 화기로 설계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인데 특히 을목이 신강하면 화기로 설계하기를 원할 뿐이지 경금이나 신금으로 제어하는 것은 전혀 바라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설령 화기가 없어서 경금이나 신금을 용신으로 쓴다 해도 이것은 진용신이 되지 못하는 가용신이다. 왜 그러냐면 을목은 반드시 화려한 꽃이 피어야만이 자기의 목적을 이룬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리고 요 화려한 꽃이 피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칭송하고 또한 감탄하고 그래야 자기의 목적을 이룬 것인데 그것이 투박한 그러한 형태로만 있다면 이것은 인기 없는 을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참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을목일간들 특히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난 을목일간들은 성질이 상당히 급하다 그래요. 두서가 없고 계획이 없이 먼저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성질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자연에서 보면은 목련꽃도 그렇고 개나리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모든 그러한 꽃들이 먼저 꽃부터 피우고 난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꽃만 화려하게 피우려 하는 그러한 성질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잘난 척 나타남 이것만을 우선으로 삼지 자기를 포장하는 그 가지와 이파리 이 부분이 나타나지가 않고 먼저 꽃부터 나오는 형상이다. 그러면 이것을 사람의 저기로 본다면 나의 육체를 우선시하는 그러한 격으로 옷 입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나의 육체에 관심이 더 많다. 그리고 성질이 더
급해진다 그래요. 그 부분이 그러면은 나의 육체를 무기로 한다. 즉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가지나 이파리 그것은 옷에 해당이 되고 지금 현재 가지 이파리도 없는 상태에서 꽃이 피는 그것은 나의 육체를 갖다가 내보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묘월의 을목은 자기 육체를 무기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금기첨가는 좋을 바가 없으며 병화가 없을 때는 개수 또한 가치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학문으로 성공할 수 없음을 뜻한다. 경금이 투출하면 반드시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한다. 화기를 극하는 개수는 무용하지만 이임수는 출수부용이라 하여 이임수와 을목, 병화로 연결이 되면 매우 좋다. 그러면은 그 임수, 호수 위에 피어있는 연꽃에 화려한 태양이 빛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출수부연이라 해서 인물이 출중하고 아름답게 된다. 그래서 그 화려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하지만 이 출수부연이 잘못 풀려서 수기가 왕성하다면 술집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호수 위에 화려한 연꽃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인물도 좋고 잘났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 인물을 과시하고 싶은 그것이 강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묘월인데 성질이 급해서 육체를 무기로 쓰는데 육체 그 무기가 병화 태양을 만나서 밝고 화려한 대낮에 피어난 그 연꽃과 같다. 그런데 임수는 밤중을 상징한다. 임수는 해시의 임수이기 때문에 밤중을 상징하는 그러한 벽과 같아서 이 밤중에 화려한 태양이 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럼 밤중에 병화는 조명등이기 때문에 이 밤중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인체 공격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출수부용이 잘 풀리면 연예계 내지는 이러한 쪽으로 화려한 직장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것이 돼서 좋기는 하지만 조금 잘못 풀리면 화류의 술집 여성이 된다. 자, 사주 명식을 하나 보면서 얘기를 이어나가시자고요. 신해년 신묘월 을사일주가 경진시를 만났다. 여명사주에서 관살 혼잡에 참 풍파가 많은 한많은 삶을 살게 되는 관살 혼잡사주이다. 이렇게 신강한 사주의 경금과 신금은 을목을 제어한다고 하지만 뿌리도 근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사중에 경금으로 투출하고 진토가 양생을 하면서 경진으로 오기 때문에 이 경금은 좋으나 이 문제가 하나가 있다 그래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이 을목은 묘목에禄군을 하고 묘목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두 개의 신금이 하나는 신해로 와서 해묘 합을 하고 있고 하나는 신묘로 와서 묘목에禄군을 하기 때문에 자기 앉은 자리 자기 처가 을목이다라고 하는 이 신금이다. 그래서 이 신금을 한번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경진을 만나는데 이 문제가 또 있다. 이 여자는 일평생 남자복이 없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해묘이 목국을 이루어서 미토를 불러오는 것도 좋고 재물이 되어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는 관살 혼잡일 뿐이다. 지금 을경합을 여기서 한다고 그러지만 신금이 을목을 극하기 때문에 을경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일시지 이것은 천합지 라망살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일평생 내가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사람, 남자를 그리워만 할 뿐이지 견우직녀성으로 가끔 가다가 외정하는 그러한 사이도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견우직녀성으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거나 뭐 언제 남편 모르게 요 신금 남편 모르게 이 경금을 숨겨놓고 만나서 외정하는 상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 경금은 또한 안 만날 수 없는 것이 을사일주가 돼서 사중 경금으로 투출을 했으니 만나야 할 남자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또한 요 신금이 놔주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신묘로 와서 이 묘목 중에서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차가 된다 그래요. 이 신금이 원래. 그런데 이게 문제는 또 있는데 이 신금이 신묘로 와서 완전 절지에 앉아 있다. 또한 요 을사일주의 사화에서 사신 그 사지가 된다. 그래서 죽어있는 목숨과 같다. 더구나 시의 진시를 갖다 만나게 되니 이 경금은 살아남지만 요 신금은 둘 다 죽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 신금이 진토에 인묘되어서 인묘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요 사주는 남편 사별하고 후부 나중에 경금을 만나는 그러한 상태로도 통변이 된다 그래요. 이러한 모든 부분이 일어나는 현상은 이 대운에서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 묘는 아직 어린 싹에 해당하므로 금기천간은 용신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을목을 성장시키며 조우하는 사중병화가 용신이다. 그런데 두 개의 신금과 명암합되어 용신 기반이며 암장된 지장간이 용신이므로 합격이다. 즉, 이 사람이 또한 을사일주가 이 신금을 안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사중병화가 암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중병화, 을목의 자기 자궁, 자기 생식기인 병화에 신금 둘이 갖다 이렇게 암합으로 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여자의 인물은 상당히 좋은 인물이다. 인물이 좋기 때문에 정신금으로부터 쟁제를 당하는 을목이다. 이 신금, 두 개의 신금이 하나의 신금을 또 만나서 신금은 어떻게 뭐라 그러세요? 두 개의 신금이 만나면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 보석이 화려할까 네 보석이 화려할까 경쟁력 자체가 너무너무 치열해지는데 거기에서 경금까지 만나서 이 부분을 경금을 활용을 하는 그러한 성분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경신금에 쟁제를 당하는 을목이다. 남자로 인해서 한많은 삶을 살게 된다 그래요. 쓸만한 남자도 못 되는 남자들인데 이게 그래서 두 개의 신금과 명암합되어 용신 기반이며 암장된 지장간이 용신이므로 합격이다. 경금은 일지에서 투출하였고 을경합이 되며 신금은 사중병화 자궁과 병신합이 되니 누가 본남병인지도 헷갈리는 삶으로 남남풍파가 발생하는 하천한 명식이다. 처음부터 아까 얘기를 했죠. 그 묘월에서 태어나면 개묘월이 되거나 정묘월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반갑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일 하천한 신묘월에 태어나게 되니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요. 당주는 일지 목욕상관으로 사통도주에 해당이 되는데 외로운 과부가 된다는 고란살로 사화는 역마살에 해당되어 사통도주 일주에 해당하니 애정풍파가 있으며 자식덕이 부족하고 관살 혼잡으로 부부해로 할 수가 없다. 연간신금은 당주 자매의 남편이며 월간신금이 당주의 남편이고 시간신금은 본남편 이별 이후에 아니면 남편 사별 이후에 남편으로 해로할 남자이다. 남편은 형제가 많으므로 의처증, 의심하는 증세가 있기 쉬운데 절지자의 사신을 만나 득자 후 헤어질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이별, 사별 사주에 해당이 된다. 병화가 좋으나
좋은 직업이 되지 않는다. 병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병화가 암장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두 개의 신금과 병신합으로 묶어서 쓰러져 버린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병화가 자기 태양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격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 특히 월주공망이니 이제 점점 답답해지는 거죠. 월주공망이니 없는 남편에 해당이 되고, 월주가 여기서는 신묘로 와서 이 묘목도 공망이요 신금도 공망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태어나 앉은 자리 이 부분에서 빨리 이사를 해야 된다. 부모 형제 곁을 떠나서 머나먼 타향에서 혼자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야 할 그러한 명이다. 왜냐하면 월주가 공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면 이 상태가 을목이 묘목 이 동방 이 자체가 공망이기 때문에 이 동방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요. 이 을목이 자기 살아나가는 환경 속에서. 그 다음에 만나는 첫 번째 남자 신금도 공망이기 때문에 없는 남편과 같다. 이렇게 통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월주 공망인이 없는 남편에 해당하므로 시주 경진 후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경우 90% 이상 이별하거나 사별하게 된다. 일사일죄 관살 혼잡으로 어빈이 많아서 후부를 만난다고 해도 말만 부부일 뿐이지 부부 다정할 수가 없다. 43세 미대운 계사년 해묘미 합을 이룸으로 관성은 극히 무력해져서 여기서 해묘미 합을 이루면 목다 근결로 완전히 다 깨져버리죠, 이 부분이. 그래서 남편의 입장에서는 재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 깨어져 나가는 형상으로 계사년 을묘월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시켰다. 남편과는 부부정이 전혀 없이 살았고 원인도 없이 무작정 꼴보기 싫었다고 하는데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나니 날아갈 것 같은 기분으로 재혼하기 싫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필자는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 본남편이 도저히 꼴보기 싫어서 주는 것 없이 싫고 묘하게도 그렇게 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나오니 날아갈 것 같다. 재혼할 생각도 전혀 없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이다. 필자가 봤을 때는 거짓말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시지, 을사일주가 경진을 만나서 진사 라망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을경합이 되기 때문에 경금을 숨겨두고 있는 상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필자한테 했는데 이것을 이거 남자 숨겨놓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질 수는 없죠. 그 상담하고 하면서 갖다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해서 나봤는데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 그렇게 하는 그 특징 역시도 관살 혼잡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필자가 볼 적에는 천합지형이 이루어지는 경인년에 사통하는 남자를 만났을 것으로 본다. 이것을 숨기고 부정이 없다는 핑계로 이혼하게 된 것이다. 이 명식에서 경진 후부가 기다리고 있으니 99% 본남편과는 이별하게 된다. 아래는 이혼한 본남편의 명식이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기유년 을축월 이모일주가 이민시를 만났다. 축월 임수로 태어나서 먼저 축월 임수의 조건은 아까 얘기를 했죠. 임수가 어떠한 계절에 태어난다고 그래도 해수나 자수가 한 글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법에 의한 조후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해수나 자수가 없기 때문에 임관하지 못하는 임수와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의 조건에서 축월이기 때문에 먼저 화창하고 따스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오일주로 태어난 이 사람은 따스함을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출된 을목 역시도 이 을목은 을축으로 왔는데 추워서 냉동돼서 자궁이 얼어버린 그러한 상태, 생식기가 얼어버린 상태 속에서
임오로 오니 이 오시에 인오합을 하고 화려하게 화창한 상태가 되어주기 때문에 을목도 자기의 이임수의 나타남인 이 을목이 화려하고 화창하게 꽃을 피운 그러한 상태다. 인중병화와 오중정화가 있고 이 부분에서 오중정화는 본처이고 후처는 인중병화가 되는데 그것은 이임수를 달고 왔기 때문에 요 이임수가 한번 이임수를 만난 재혼한 여자가 인호합으로 갖다 만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기토는 기유로 와서 유축합을 하고 기토는 유금을 생하고 유금은 이임수를 생하는 이러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신강의 설재가 되겠다. 그래서 일지오화가 용신이 되는데 요 부분이 그래도 바람직한 것이 기임탁수가 안 되었고 기임탁수를 을목이 을기칠살로 제어를 해주면서 기토는 기후로 와서 유금을 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으로서 반갑다. 임수가 임오로 와서 오중기토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토가 투관이 됐으니 나의 진짜 아들이다. 나의 본처가 낳은 아들이 기토이다. 그래서 오중정화가 되는데 이 오중정화는 왜 임수를 싫어했냐 이 부분을 먼저 따져야 되겠죠. 이 본처 입장에서 이 오중정화 이 본처는 여기에서 가만히 보니 또 다른 임수가 있더라. 그리고 또한 축중계수가 있으니 남자들이 숨겨진 남자들이 지금 현재 관살 혼잡으로 많이 있다. 그 오중정화가 여기에서는 보니까 자기는 이임수가 또 있고 요 시주에 이임수가 또 있고 그 이임수는 임인으로 와서 인오합을 하고 있더라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요 오중정화처는 바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요 그러한 환경이다. 이미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본처인 오중정화는 두 개의 임수를 보고 축중계수가 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인호합을 하는 임수이기 때문에 이 임수에 시간 임수에 정이 가고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부 헤어질 것을 이 본 남편 사주에서 자기 처의 그것과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서 상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인연법 여기에서 필자가 집중적으로 고급편 이 부분에서 부부나 자식 이 부분을 갖다 그 명식을 많이 넣어놨는데 이 부분에서 인연법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그 인연법을 볼 수 있는 정도까지의 실력이 안 되고 그 눈이 안 되니까 이 책이 엄청나게 잘 된 책이라는 고마운 책이라는 것을 너무도 모른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필자의 착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그래요. 축월에 두 개의 임수가 있고 유축합으로 신약하지 않다. 그러므로 주우하는 재성이 용신이지만 병화 투관이 없으므로 약하다 그래요. 합격까지는 아니고 좀 약하다. 기토 자식은 오화에서 투출함으로 오중정화 처가 낳은 자식이 분명하고 이임수와는 무정 관계이므로 처가 자식을 키우기로 했다. 일지오화가 용신이고 재물이므로 부기명이 되어야 하지만 갑병무가 없고 대운이 서북방 우운이므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명식이다. 여기에서 요 오중정화처가 오중에서 기토가 투관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처가 자식을 키우기로 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일지오화가 용신이고 재물이므로 부기명이 되어야 하지만 갑병무가 투출되지 않았으며 대운이 서북방 우운이므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평민이다. 인오축 탕화살에 조모의 신상 이변이 있는 격이며 자식 신상 이변수와 조상 중에 흉사단명한 사람이 있게 된다. 당주의 후처인 인중병화는 시간 임수의 처임으로 자식이 있는 결혼 실패한 여자를 만난다는 암시가 강하며 당주의 처가 예전부터 잘 아는 여자와 결혼하게 될 것을 상징한다. 경신대운은
인신충이 되는데 계사년은 인사신 삼형살이 발생하고 근국이 되면서 사주 전체가 동하고 있다. 처성은 오중정화는 두 개의 임수와 명암합을 하고 있으므로 부부 헤어지게 될 것을 상징한다. 인호합에 정임합을 함으로 부부 헤어지는 것이다. 자식인 기토는 처성인 오화가 정성으로 돌보는 듯 하지만 인호합에 정신이 팔려 자식을 돌보지 않는다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아래 자식의 사주에서 부모가 헤어지는지를 살펴보자. 무인년 을묘월 정축일주가 을사시에 태어났다. 남자 사주인데 일지가 재고, 창고, 재물 창고이고 요 희신 작용을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사유축 금국을 이루는 힘으로 작용을 하고 연간의 무토이지만 무토의 오나복로를 만나고 목기가 태양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토를 용신을 삼는 오나복로의 사주이다. 사주격은 매우 바람직한데 두 개의 을목이 무토를 제어하지만 사중 무토로 투간이 되고 그 다음에 사유축을 이루고 축토, 일지가 축토 재물창고이기 때문에 상당히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아버지를 먼저 찾으면 아버지는 사중 경금 축중 신금이 아버지죠. 아버지 혼잡이죠. 이 속에서 감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목기를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목기를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숨어있는 아버지로서 두 아버지가 있을 것을 상징하고 그 다음 두 개의 을목과 인중, 간목, 묘중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인수태양이죠. 이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엄마가 매우 많다. 그리고 이 엄마도 정인의 엄마가 아닌 편인의 엄마다. 그러면 이 편인은 호기심과 그 임기응변 성분 내지는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정화는 천재적인 두뇌의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인수는 태강하지만 나중에 운만 잘 만나면 큰 돈 벌고 아마 능력 있는 그러한 자식이 될 것인데 어찌됐건 인수가 이렇게 해서 태양하기 때문에 요 근접한 을목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잡처라고까지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 두 개의 을목이 정화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정화는 여기에서 목다 화식으로 꺼지는 불과 같은데 다행히 사시에 태어나서 인수를 모두 다 설기 흡수하고 그 다음에 사축합으로 금기의 재물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주는 괜찮다, 무난하다, 능력이 있다 그래요. 두 개의 을목과 인묘가 있어서 인성혼잡으로 모친이 매우 많다. 신강하고 일지제고자이므로 두뇌 총명하고 재물그릇도 크다. 그러나 부친이 무투간되어 을목을 제어하지 못하므로 처와 부친덕이 없는 격이다. 월간 을목은 친모이고 시간 을목은 후모이며 부친의 후처이다. 축중신금이 친부이고 사중경금은 부친의 후부이다. 그러므로 양부모 재혼하게 되는 것인데 당주 모친이 사주에서 관살 혼잡에 재혼하는 모친이 될 것이 정해져 있으므로 태기를 받아 제왕절개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면 당지 사주에서 두 모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태길의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이별을 자식 사주를 통해서 막아보자는 것이다. 이 사주의 월간 을목 친모는 축중신금 남편이 있으면서도 사유축 근국을 이루고 사중경금 가정이 있는 유부남을 탐하고 있는 형태이다. 친어머니는 을묘로 와서 고집만 세고 잘난 척하는 여자로 도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후모는 을사로 와서 목기를 설기 분담하고 정화에게 힘을 주므로 후모가 더 좋은 관계이다. 이렇게 되면 요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요. 이 사주에서 두 개의 을목은 형제이고 부친의 명식대로 서로가 잘 아는 사람이 후모가 된다는 암시가 있다. 사중병화가 있으니 딸이 하나 있을 것을 상징한다. 이 당주는 IQ 150으로
머리가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엄청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지식으로 활용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큰 발복은 이루기 어렵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머리는 저렇게 좋은데 운에서 보면은 진사, 오, 미로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미하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러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되어서야 신유 대운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남방운으로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한다. 그리고 또한 목다 화식이기 때문에 공부를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주는 기술직이다. 기술직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은행, 금융권으로 가야만이 그래도 살만하다 그래요. 자, 또 다른 사주를 하나 보시자고요. 신해년 신묘월 을묘일주가 기묘시에 태어났다. 여명사주에 두 개의 신금이 나타나서 목다 근결로 완전히 죽어버렸다. 하나는 신해로 왔고 하나는 신묘로 와서 형제간 쌍둥이와 같은 그러한 형태로 죽어버렸고, 그러면 여자 사주에 남편 덕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토는 시간 기토지만 이것은 부친이 되는데 부친 역시도 목기에 의해서 이미 죽어버린 그러한 상태다. 그러나 여기서 기특하게도 해, 묘, 미를 갖다 이루면서 미토를 불러서 기토의禄군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 무사하게 넘어간다. 아버지는. 그러나 신금은 이건 죽어버린 상태로 남편 덕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목다 근결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도 너무나 크다. 37세 정해년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여성으로 부모의 결혼 성화에 시험 운과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상담한 여성인데, 목기태양으로 두 개의 신금과 기토는 사용할 수 없는 탁기로 작용하는 곡직 인수이다. 그러므로 화운이 가장 길하고 수목운은 평길하다. 여성 종합격은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신유일주나 신묘일주는 고집이 세서 문제가 된다. 신강하면서 관여지동이나 일지효신이 되면 결혼과 부부생활은 매우 불리한 자수성가명으로 인덕이 없어서 힘겹기만 하다. 방주의 경우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난방운이므로 딸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난방운이기 때문에 화극금으로 금기를, 이미 죽어버린 금기를 더 죽여버리기 때문에 아마 결혼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난방운이기 때문에 난방운은 자식 낳는 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는 있기는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어렵다, 이 부분이. 그래서 부부 이별이나 사별하는 명식이다. 신금이 없었다면 결혼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귀신과 같은 신금이 버티고 있으니 비록 탁기를 제거하는 운이라 해도 쉽지 않다. 묘월의 을묘일주가 나의 남편과 같은 세 개의 묘목이 있고 태양이 없는 음지식물이 되어 콩나물 시루와 같은데 화려한 꽃을 피우지 못하므로 미인이 되지 못한다. 다만 곡직격이므로 교직에 어울린다고 하겠으나 관살이 죽어 있는 사주에서 무슨 별리사가 된다는 말일까? 유치원이나 보육원 교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겠다. 남의 자식 돌보면서 나의 업장을 소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일시지 묘가 유금을 불러 평관으로 삼으니 스쳐 지나가는 남자는 있어도 정실 남편은 없으나 43세 이후 병신 대우는 결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식이 있는 남자, 신체 이상이 있는 남자 또는 백부난군이라면 해로하는 인연이 될 수 있으나 정상적인 남자와는 인연이 어렵고 혹 결혼한다고 해도 헤어지기가 쉽다. 남편 복은 없어도 목화 통명의 운으로 공부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지만 남자가 들어오면 죽은 목숨과 같다. 병술녀는 처자가 있는 유부남으로 무관직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했을 것인데 정해년을 만나 미대운에 목국이 이루어지면서 정신칠살이 되었고 기운년 쟁제와 함께 묘유충으로 헤어짐의 고통과 병술년 만난 남자의 부인으로부터 간통 혐의 고소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입을 닫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것이. 여기서는 틀림없이 병술연이 갖다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 여기에서 묘술합의를 갖다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술 중에 신금이 투관된 것이고 병화 자체가 나타나서 이 두 개의 신금이 합을 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남자를 만났고 그랬는데 그 남자는 이미 가정이 가진 남자였었다. 그래서 갖다 문제가 크게 있었을 것인데 이 여자가 아주 그러니까 그 성질이 숨기고 있는 그 성질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요. 고집도 이러한 여자는 이 고집 꺾을 장사가 없다. 이 고집 꺾고 누가 이 고집을 꺾냐고 이것은. 그래서 당주가 만난 남자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모두 저승으로 가게 되니 당주는 남자 잡아먹는 귀신이다. 그러므로 자식이나 낳아서 노년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이지만 자식도 쉽지 않다. 마마보이로 우둔하게 만들어 사랑구실을 못하는 자폐나 신체 불구가 있는 자식이 태어나기 쉽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나타난 그러한 성분도 없지만 해묘가 미토를 불러오고 미중정화가 있기 때문에 자식은 낳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목다 화식으로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자식을 나는 못 낳을 것 같다. 그리고 요 남편도 아마 아야 글쎄 이게 안 좋은 말 할 수는 없고 요 남자가 여기에서 들어오면 목다 금결로 완전히 깨어져서 죽어버리고 이 여자 한번 고집 부리면 그 고집을 꺾을 남자가 못 되기 때문에 지 스스로 지 성질 못 이겨서 죽어버린다 그래요. 이게 답답한 팔자다 이게.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오늘은 묘월 을목을 했고 내일은 진월 을목을 하시자고요.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